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업종 강의, 오늘은 운수창고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항공주, 해운주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항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가지 그런 걸쳐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항공주와 해운주 이렇게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물류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은 독특한 특성이 있죠. 아무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과 맞물려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지 않아도 주가에 정말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은 결국은 웬만하면은 정말 최악만 아니라면은 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항공이라든지 또 해운주들 어떤 그런 것들은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BDI 지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특성 그리고 고유한 메커니즘, 그런 것들을 알고 접근하시면은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수창고 업종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수창고 업종의 차트고요. 그리고 자, 종목들을 볼까요? CJ 대한통운, KCTC 뭐 쭉 나오네요. 대한항공, 그리고 대한해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천일고속, 페노션, 과거에 STX 페노션이었었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상선, 뭐 이런 기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접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앞에는 종목 코드고요. 그리고 뒤에는 기업명이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기업들은 사실은 우량한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J 대한통운,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제주항공이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페노션, 현대상선은 기업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어떤 또 그런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기업들을 살펴볼까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기업이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항공사들은 대형 항공사 두 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노션을 보면은 과거에 STX 페노션이었었죠. 엄청나게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가 하림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흐름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어떤 물류를 거의 다 담당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자동차를
부품을 수출해서 해외에서 조립해서 뭐 판매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과 전반적으로 안정성에서는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은 이름을 보시면은 대한통운이었었죠. 과거에 CJ GLS와 CJ 대한통운이 합쳐지면서 CJ 대한통운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흐름을 한번 볼까요? 운수창고 업종은 과거에 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2007년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흐름이 좋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좀 약하죠. 약한 이런 흐름에는 역시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STX 페노션이라든지 그리고 한진해운, 지금은 뭐 한진해운이 없어진 상태입니다만은 우리가 종목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진해운 같은 그런 사태가 발발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개별 종목들의 페노션을 보시면은 아마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과거에 뭐 76만 9천원까지 나옵니다만은 현재 가격이 5천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폭락했던 그런 기업인데 사실 뭐 상장 폐지 우려까지 또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하림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운주들이라든지 항공주들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그 대한민국 어떤 경제의 그런 특성상 정말 최악으로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 결국은 살린다는 거죠. 이 페노션이 대표적인 그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 다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서요. 언젠가는 한번 정말 강한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 뭐 지수의 영향을 받고 또 워낙 그 오랜 기간 하락했던 그런 흐름에서 좀 약한 흐름입니다만은 언젠가는 좋은 흐름을 한번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유가나 환율 이런 것들에 민감하죠.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여행객들의 수요 뭐 이런 것들이 연관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도 연관되어서 주가의 흐름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인데도 서로 경쟁 상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는 다른 기업들이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흐름이 크게 약한 그런 흐름이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면에서는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의 이 흐름 자체가 공수창고 업종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지금 우상향보다는 우하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의 업종의 흐름 자체가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지만 그 개별 기업들별로는 한 번씩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공주들은 역시 전반적으로 기업의 흐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도 민감합니다. 유가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역학관계라든지 또 그리고 뭐 여행이나 이런 것들의 그런 흐름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BDI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지만
결국은 기업 흐름이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업종의 흐름도 결국은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경제의 흐름이죠. 운수창고 업종 자체가 무역에 관련된,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경제의 흐름, 한국 경제의 어떤 그 성장의 흐름과 그런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의 흐름을 길게 보면은 사실 뭐 2007년까지 강하게 상승하고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지수의 흐름 영향이에요. 그런데 2011년 이후에 흐름 자체는 서서히 좀 약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경제의 흐름과 그런 사이클을 같이 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대형 기업들, 대표적인 종목들, 페노션이라, STX 페노션이라든지 한진해운, 이런 기업들이 워낙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운수창고 업종을 볼 때는 역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나 환율에 민감한 부분은 기본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아도 정말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은 한 번씩 움직여주는 것이 정부에서 반드시 이 운수창고 업종은 살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운수창고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죠. 비제조업이죠. 그러면서 공공재의 개념이 강합니다. 공공재라는 건 역시 수출과 수입에 연관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재 개념이 강하고, 또 기간산업이라서 웬만하면은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기대를 가지고 살펴볼 만한 종목은 페노션 정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 크게 다운되고 장기간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던 이런 흐름에서는 한 번 정도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운수창고 업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해운업이고 항공 플러스 기타로 이루어졌죠. 해운업, 항공, 그리고 플러스 기타. 비제조업이면서 공공재 개념, 기간산업이라서 웬만하면 살린다. 유가나 환율에 민감한 구조. 역시 유가나 환율이 하락했을 때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페노션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운수창고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특성들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건 또 유동성이라든지 업종의 흐름, 그리고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촌놈 주식TV는 구독을 하시면 알람 기능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동영상,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검색해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트위터는 반드시 시청을 하셔서 정말 그 중요한 시기에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매주 월, 금 9시에서 10시 사이에 현재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수창고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업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업종의 전반적인 그런 특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